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감각을 높여드리고 정확한 눈을 함께하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연애보다 더 심한 상대가 있죠. 밀당하는 미국 연준, 오락가락하는 주시장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 황주명 채널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함께 도움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짜 주식 정보가 가득한 황주명 채널에 입장하는 방법 아래 하단에 보면 나오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 두 번째는 샵 3772 문자 황주명 100원의 문자입니다.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채널을 무료로 추가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저서한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힘드실 때 항상 응원의 글과 또 정보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황주명의 베스트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팩트 체크 첫 번째 팩트.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강세입니다. 저번 주도 똑같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이 올해 코스피를 저번 주 7조 원이었다면 이번 주는 8조 원 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 즉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아직 기관의 매도세는 강하지만 결국 3월 달엔 제가 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오히려 3월은 기관이 셀 거고 2월은 외국인이 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규모면으로 8조까지도 강한 순매수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좀 다소 부담스러웠던 수급이었는데 1,000억대, 2,000억대 꾸준히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 9일에만 1,000억 이상을 사들이기도 했던 좋은 포지션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환매 물량 때문에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다 받아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 기관이 수급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시장은 또 새로운 먹거리, 또 새로운 수급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값어치의 값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예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입니다. 그 에너지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에 이제 소폭 반등 후에 이제 하락을 쭉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천연가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또 그에 따른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당선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는 한 2.5달러, 2.4달러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이번 주 시장은 큰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보다는 안정화를 찾는 시간이었다라는 부분도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핵심 테마, 또 주도주 테마를 체크해보는 것이 이 시장을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주간 증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민, 또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 황주명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서적과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봤으면 결국은 이슈와 종목의 흐름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주간 증시 하지슈 픽,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구글이 AI 챗봇 바드 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구글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신약 관련주도 이번 주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순환매 상승과 신약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가 쏟아졌던 이번 주 시장이었죠. 네,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핫 이슈 픽. 먼저 구글이 챗 GPT에 맞설 대형 마인 바드 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챗봇, 즉 점점 AI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고 정말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들이 그리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AI 기술들이 앞서서 발견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글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섹터 또 관련된 기술업체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섹터로는 투자사와 또 기술사 등을 좀 주목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사로는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이 좀 강한 상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빠른 상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부양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MDS 테크라고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도 같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섹터에서 뭐 AI 기술 혹은 챗봇 기술에 대해서는 유엔젤이라는 종목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를 시장이 노크하고 있고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떠한 굉장히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시장의 타겟책은 과거의 회귀 혹은 안정성에 대한 자산의 가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신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슈 중에는 올해 매수 주체로 부각된 외국인이 2월 들어 2차전지 관련주 좀 많이 삼고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040년까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실적이 있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 많이 간다라는 거죠. 자, 2차전지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으면서 앞으로 2040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2020년 약 5년간의 먹거리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그러니까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까지 발생할 정도로 힘이 좀 센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2000주 관련주 상승, 지속성장 모멘텀 부각과 함께 상승했던 종목들은 나노 신소재, CNT 도전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청산과 함께 상승했던 종목인 에코프로 BM 혹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시장의 니즈와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결국 2000 쪽에 있고 2000지도 결국은 미래 성장 그 기대치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000지 가고 나면 또 추후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혁신 신약 지정 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 혹은 코로나 방어제 관련돼서 예방제죠. 관련돼서만 이슈를 받다가 드디어 다시 본질에 같이 신약의 모멘텀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인류의 어떠한 공헌할 수 있는 기술력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가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신약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약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투자 팁을 드렸죠. 오히려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앞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두각을 못 받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차트상에서는 바닥이지만 이슈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 상세를 보였다. 자, 관련된 종목으로는 ST큐브, 그다음에 제넨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니아 등의 종목들이 또 새롭게 순환매 상승 흐름에 기차를 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 근데 그것이 실체가 있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쪽의 시장이 두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또 주목해보고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주간 증시 점검해보고 또 이슈 특징주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투자 정말 힘듭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채널 추가하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려면 결국은 뭐니 해도 주식은 종목이죠. 종목 선택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주, 이번 주 종목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먼저 보고 마지막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번 주에 또 주목할 종목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4일 날 제시했던 종목 하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엔터다. 어떤 경쟁력보다 엔터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된 종목 NH벅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어쨌든 강한 상승세와 함께 한 27.78%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주면서 대한민국 엔터 열풍에 대한 부분들, 음원도 엔터고 다양한 부분이 엔터겠죠. 이번에 뭐 특별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금요일자에 하이브와 또 SM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SM의 백기사로 나타난 하이브,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또 카카오와 또 하이브, 그 이면에 네이버와의 또 경쟁 구도, 뭐 이런 이슈까지 있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엔터라는 산업군의 그 포텐셜, 즉 잠재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기대치가 좀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음원 관련된 종목으로 NHN벅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그 보안과 관련된 이슈, 뭐 STO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ATM기, 뭐 이런 어떠한 무인 자동 기기, 이런 이슈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이제 덜 갔던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12일 작년도죠, 제시를 했었는데 링네트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링네트 종목이 정말 주가 바닥에 있었었죠. 거의 뭐 저점 대비 크지 않을 때 제시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링네트를 한번 참고해 보셨던 분들은. 근데 고가 기준으로 6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잘 매수하는 전략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링네트가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궁금증이 있는 종목들, 또 여러분들의 기법적인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같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수 관심권에 들어온 종목들은 잠시 후에 또 공개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의를 통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매매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답변을 드리는 시간, 시스템 종목포착법을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의 구절이 도종환 씨의 꽃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고통과 시련 여러분들에게 곁에 있어도 그 뿌리가 뽑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잘 붙들고 계셔서 결국은 멋진 수익의 꽃을 여러분들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의 고통과 시련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우리가 정말 해풍도 맞고 그다음에 힘든 것을 겪은 과일일수록 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고통이 결국은 더 달콤한 열매의 지향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좀 상승한다고 해서 또 소외되었다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돌고 돌면 기회는 옵니다. 주시장의 절대 법칙, 순환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순환매, 결국은 여러분들이 또 그 순환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순환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매매하면 잘 매매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황주명의 시스템 종포착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 종포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 모양이 나왔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죠.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 바로 종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갈매기가 나옵니다. 갈매기가 끼룩끼룩 나오게 되면서 새우과자가 나오죠. 그럼 이 새우과자 이후에 우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갈매기가 정말 튼튼한 갈매기인지, 그죠? 갈매기가 꿈을 갖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그 꿈을 찾아보는 겁니다. 항상 차트가 이쁘다고 하고 차트가 좋다 해서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이 목표의식과 정확한 꿈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엘비루셈이라는 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앞으로 시장에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꿈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DDI 후공정. 예, 후공정이면 결국은 언제든지 테스트를 해서 반도체가 결국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구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량률이 없어야 되면 또 패키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지속적으로 마진이 나올 수 있고 또 실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에 업체다 꿈이 있다는 얘기죠. 자, 타이밍 포인트를 보게 되면 양쪽 날개가 타이밍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7,200원, 6,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한 구간에서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말고 항상 정확한 자리에서 포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내 낚시터 가시게 되면 물고기가 한 100마리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물고기가 10마리 있는 곳에 낚시를 하는 곳에서 확률상 똑같은 실력을 가졌다면 당연히 100마리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마리에서 물론 운이 좋아서 바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확률보다는 100마리에서 낚시를 한다.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은 100마리 중에 하나의 자리가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은 10마리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그쪽으로 치우쳐질 수는 있겠지만 대응형에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KCT라는 종목.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종목이 굉장히 잘 갔어요. 자, 금융 단말 시스템 및 특수 단말 시스템 제조 및 구조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죠? 이것은 새우과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이 눌림자리 이후에 급등을 뿜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3,800원, 3,540원의 포인트가 나왔고 손절 포인트 2,900원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눌림 후에 다시 재반동이 나왔고 이런 어떤 눌림 구간을 잘 활용하신 분들은 수익적인 부분들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은 무엇이었느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매기 하게 되면 뭘 찾으시라고요? 새우과자를 찾고. 근데 그 새우과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갈매기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꿈. 근데 누구나 그 꿈에 대해서 들어보고 역량이 될 수 있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냥 꿈만 있고 역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죠. 그런 주식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매기가 나오고 나서 새우과자가 나왔죠. 새우과자를 근데 검색식으로 보면 새우과자를 찾는 게 더 맞죠. 새우과자 이후에 이제 갈매기가 나왔고 그 갈매기 이후에 눌림자를 이렇게 공략하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 중에는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2,800원, 2,600원 포인트로 보면 2,700원 정도 평단이 나올 것 같아요. 2,700원에서 3,500원까지면 약 800원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가 한 20%, 20에서 25% 정도의 상승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잡으면 주식은 편안하게 하락률 없이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덜 찍혀야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내 계좌의 마이너스가 크면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독수리 시스템 종목 포착법 보십니다. 저점권에서 독수리 모양의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다르죠, 갈매기랑.
날개가 있다라는 거죠.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보는 건데 보시면 결국은 이 갈매기와 달랐던 것은 이렇게 평평한 날개. 이게 이제 엘리어트 2파의 핵심 사항이죠. 엘리어트 2파는 복잡할수록 강한 시세를 분출한다는 이슈와 내용이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강한 시세를 분출한다. 그리고 나서 눌림자리를 공략할 때 양쪽 날개의 상당 부분의 지지대 구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이제 독수리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독수리의 꿈을 봐야 되겠죠. 독수리의 꿈이 합당하냐 혹은 적당하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광학 전문 기업입니다. 광학.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광학이라는 것은 빛광자의 학문학자죠. 그러니까 빛을 연구하는 학문. 우리 안경도 빛을 연구하는 거고요. 어떠한 것을 물체의 현상을 보여주게 하는 많은 것들이 광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 대해서 그것이 찍은 대로 화면이 나오는 것, 카메라의 기능도 광학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그런 부분들 구현할 수 있는 능력도 광학인데 없어서는 안 되죠. 특히 이제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시장이 더 넓어질수록 광학의 기술도 중요하다. 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타이밍 포인트는 6,250원, 날개와 5,850원. 두 번째 날개, 손절 포인트는 4,800원의 핵심 라인을 잡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수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컴퍼니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단조로운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단조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린 구간을 찾습니다. 21,400원, 19,600원이고 손절 포인트는 16,000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를 한 업체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서 어쨌든 디스플레이 구현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STO라든지 NFT를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으면 결국은 디스플레이 액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무궁무진하죠. 요즘 광고 중에 코엑스에 가게 되면 굉장히 3D 광고가 있습니다. 고래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구현하는 어떤 기술력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루멘스 LED 패키징 업체죠. LED.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찍 좀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눌림 자리 공략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절대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매수 포인트는 1,140원, 1,080원 정도 되고 손절 포인트는 900원입니다. 손절 포인트는 저점을 이탈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똑같이 뭡니까? 똑같은 단조로운 자리가 발생을 했어요. 단조로운 자리가 발생하고 나서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자리를 공략한다면 우리는 좀 여유롭게 또 수익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독수리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들. 자,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참고하실 사항들은 이제 아래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샵3717 황주명 보내주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여러분들 또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불사조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21선, 61선과 장대 양봉 추가 발선의 P1, P2, V1, V2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새우과자가 2개 나왔다라는 게 불사조인데 가격이 두 번째 가격이 첫 번째 가격보다 높고 두 번째 거래량이 첫 번째 거래량보다 높은 것을 우리는 불사조라고 부릅니다. 불사조. 자, PC디렉트라는 종목. 자, 불사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봅시다. 자, 여기네요.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나왔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럼 항상 첫 번째 봉이 기준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C디렉트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요 첫 번째 봉에 8,200원과 7,600원 요 자리에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올라가고 여기 매집이 이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수 포인트이고 이것이 만약에 내용이 명확하다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큰 매력적인 자리가 되고 오히려 상승을 할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혹은 20% 정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포인트는 6,600원 잡겠습니다. 자, SBS 컨텐츠 봅니다. 인터넷 방송과 컨텐츠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SBS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컨텐츠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방송도 많죠. 물론 방송사들도 많아졌어요. 왜냐면 OTT라는 게 오버 더 탑. 우리가 TV를 뛰어넘어서 뭐 인터넷, 그러니까 세트박스가 아닌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OTT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 컨텐츠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이제는 어느든지 유통이 가능하고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게 있는데 타이밍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나왔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P1, 첫 번째 P1이 P2보다 낮고 V1이 V2보다 낮다라고 하면 이게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6,400원과 5,800원에서 분할 매수가 되고 주가가 날아가고 손실 포인트 4,900원이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주식이 어쨌든 이 첫 번째 봉에서 항상 우리가 가격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놓치시지 말아야 된다. RBW 마찬가지죠. 자, 여기입니다. 자, P1, P2. 그죠? 이게 더 높죠? V1, V2. 이건 왜 안 됩니까? 7%의 양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준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죠. 요 봉에서 요 봉 안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니 14,200원과 12,800원 안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쑥 내려온다면 혹은 여기 이런 데서 내려온다면 타이밍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또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자, 가장 센 건 불사조, 독수리, 갈매기겠죠. 자주 나오는 거는 갈매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 트레이딩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위기보다는 기회로서 수익이 나시는 방법들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스템 종목 포착이고요.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핵심 비결을 또 알려드릴게요. 노하우에 대해서는 원래 잘 오픈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베스트학에서 정말 많은 것을 그냥 오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세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걸 잘 활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월봉 엔벨로프 값의 이용입니다. 엔벨로프라는 것은 봉투를 의미합니다. 봉투.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값, 이게 엔벨로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21선 안에서 21선을 중심으로 상단 40%, 하단 40%의 값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21선이 딱 기준이 돼서요. 위로 40%, 아래로 40% 이렇게 만들어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벨로프 20, 40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21선은 추세선입니다. 근데 그 추세선에서 40% 추가 하락시는 회귀 본능이 작용하는데 여기서 제가 핵심 포인트 월봉이라는 겁니다. 월봉. 자, 이것은 대한민국 유일한 기법입니다.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줄을 잡을 때 그 수많은 종목을 언제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안 믿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000개 기업을 내가 매일 분석하는데 안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주어진 시간이 항상 한정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전문가들도 어떠한 장중을 빼고 나서 3시간을 온전히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1시간 반 이상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만약에 1시간 반 이상을 꾸준히만 써도 엄청난 포지션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30분도 못 찾으실 거예요. 욕심 같아서 3시간, 4시간 분석할 수 있으실 것 같죠? 집안일도 있을 수 있고 경주사도 있을 수 있고 내 일이 본업이 있는데 이것도 힘들 수 있어요. 결국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구분은 뭐냐? 주어진 시간 안에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2시간 이 시간 안에 명확하게 일을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전무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엄청난 시간이 주어진다면 되지만 그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얼마나 빠르게 내가 원하는 포지션의 종목들을 찾아내고 자 제가 만약에 1시간을 쓴다. 그럼 그 30분 정도는 종목이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 종목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을 10개, 15개로 줄이고
그 중에 30분은 그 종목 중에 이제 추스려서 정말 깊은 분석을 해야죠. 사실 1시간으로는 부족해요. 1시간 반은 있어야 분석이 됩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3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줄여내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엔빌로프 하단,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점 매수기 때문에 하단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 하단에서 요럴 사이에 매수합니다. 0에서 0.7이라고 하는데 5%까지도 요럴 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대, 마이너스 15%대 매수하고 마이너스 20%대 손절 라인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문이불여의견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이라 하면 한 달에 한 개 생기는 봉을 월봉이라 부릅니다. 대시세가 나왔죠. 이렇게 쭉.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21선입니다. 여기 21선이고 여기가 플러스 40%,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그린 자리는 뭐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제가 대종합은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엔빌로프가 닿는 구간. 그 자리를 보니 16,4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엔빌로프 지금 이 파란색 닿는 구간에서부터 계속 반등이 나오죠. 종목이 괜찮다면. 그러니까 이 16,400원에서 올라오면 매도, 16,400원에서 분할 매수, 올라오면 매도. 제가 그래서 이 로직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합은 16,400원 밑에서는 항상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근데 거기서 20% 상승했던 부분 한 19,000원이 넘어가면 저항구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월봉 지지 투자 매매법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덱스터 보겠습니다. 저 덱스터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뭐 VFX라든지 신과 함께 2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자, 주가 붕 떴습니다. 주가 붕 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얘기 안 드렸죠. 주가가 내려와서 이제 구간적으로 보게 되면 10,000원 언저리 부근. 이때부터 제가 뭐 9,800원, 10,000원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렸냐? 이제 엔빌로프 하단 구간입니다. 21선 기준으로 하단 구간 여기까지 만 부근에서 한 50% 상승했어요. 15,000원까지. 또 10,000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구간. 즉 엔빌로프가 확장을 하고 나서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하단 부근에 닿았을 때 우리는 적극적인 공략법과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과 적극적인 투자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베스트스탁에서 항상 저런 자리, 바닥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크게 부담 없이 주가가 붕 떠서 올라가는지. 자, 세진테스 보겠습니다. LCD 생산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있는데 붕 뜰 때 일단 안 보죠. 이런 데서도 사실 투자 포인트였어요. 근데 제가 또 중시 여기는 건 뭐냐면 소고기도 먹어본 종목이 또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수익도 냈던 종목이 또 수익 낸다. 이런 자리에서도 투자 포인트이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시세를 이 엔빌로프 상단을 빵 뚫고 눌렀다 빵 뚫고 눌렀다가 내려온 요 자리 시세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한 2,800~900원짜리 이런 자리들이 투자 포인트가 돼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 원리가 있구나. 관심 종목이 단순히 저는 뭐 시장의 트렌드가 나와서 오늘 급등을 해서 드리지는 않아요.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지속됐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시끄러운 것은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참 매력적인 속담이 많습니다.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게 없다. 시장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원칙을 갖고 따박따박 수익을 내면 처음에는 소외되고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기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원칙이 될 겁니다. 제시언 시스템 볼게요. 제시언 시스템도 이런 데서 투자 포인트긴 한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소고기 맛을 안다. 수익도 내본 사람이 수익의 맛을 안다. 자, 수익의 맛을 낸 종목이잖아요. 이 자리부터 보면 하단 부분, 제가 4,000원, 3,900원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UAM 관련주,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로도 이슈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지대 구간이 나오면서 주가가 붕 떴죠. 또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 중심값 다시 20월선이죠. 사실은 20월선으로 회귀되면 매도 포인트로 나와서 한 20% 정도의 폭이 나왔다는 거죠. 주식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죠. 아, 내가 이 자리부터 3,900원, 3,700원 뭐 이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고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월봉상의 20에서 40컷만 이런 수치를 안 알려주죠. 다른 방송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값이 정치 않아요.
왜 그러냐? 노하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이제 노하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꼭 4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여태까지 확률상으로 경험상으로 보니 20에 40이 가장 높은 결과치를 만들어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NC도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종목은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 시청자님들 보이십니까? 맞추신 분 계시네요. 조금 시간 더 달라고요? 네, 답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부분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오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목이 좀 흐지부지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이나 7%, 5%, 8% 단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 부분에서 내려왔을 때 이런 하단 부분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또 하단 부분이 나왔죠. 4,000원 언더. 4,000원부터 매수 포인트가 나와서 트레이딩이죠. 근데 조금 지루함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조금 지루하잖아요, 종목자. 왜? 상단 부분을 최근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치가 없으니까. 강한 시세가 물밀듯이 퉁퉁퉁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시세의 열풍과 함께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자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들에서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이프처.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베스스탁에서는 어떤 원리로 종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종목들을 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은 이런 우리가 원하는 대시세가 나왔죠. 즉, 이 봉투 안에 있어야 될 종목이 봉투를 뚫어버렸습니다. 팡! 뚫어버리고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 6,000원 언더. 5,800원, 5,900원. 물론 종목 자체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횡보를 시키잖아요. 닿은 자리거든요. 자, 5,800, 5,900 닿은 자리에서 슬슬 어느 순간 제가 5,900원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 300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는 접근 가능한 포인트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필드도 보겠습니다. 자, 텔레필드는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올라갔고 이 종목은 참 규칙적이에요. 예, 뭐 강정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5G 관련된 섹터의 종목인데, 자, 중요한 건 뚫고 나서 하단 오면 올라가지고, 뚫고 나서 하단 오면 여기 안 왔죠? 여기 하단 오면 올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게 2,000원에서 한 50% 상승을 했는데 딱 그 하단 부분이요. 2,000원, 한 1,9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보는 자리들이 한 2번 정도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밴딩이 존재하는 거. 제가 지수가 2,200, 300일 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랬죠. 그것도 다 이 밴딩 자리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 크루드 오일이 9.5불, 정정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9.5달러 넘어가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이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WTI가 유가가 12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하방 나온다고. 제가 지금은 2.4달러, 천연가스 2.4달러부터 또 너무 하방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항상 그 순간을 왜 이렇게까지 한쪽으로만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가 120달러 때 150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지금은 그게 언제적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땐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뭐 6%, 8% 지금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5% 넘기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성장 없이.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얘기나 혹은 금리에 대해서 동결 얘기.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그러면 되는 거다. 수익이 없이 금리, 이자를 주는 것은 나중에는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조정 자리가 올 것이며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없을 거다. 환율 1,450원부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1,200원대 오게 되면 거기서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거다. 비슷하게 가죠. 이것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그 순간에 고통을 받지 말자. 종목이 또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것이 주식의 순환매 흐름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안 통할 것 같지만 게임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기대가 좀 되죠. 종목이 내려오다가 이제 하단이면 35,000원 부근부터 딱 2개월간 그 자리를 유지시켰습니다. 35,000원 부근이. 제가 35,000원 부근에서 4만 원 언더 부근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 자체의 타이밍은 요 자리에서 온 거죠. 요 자리에서 오면서 주식의 어떤 시세와 반등,
기대치를 만들어냈다. 아, 엔빌로프 40의 하단만 보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가져가신다면 절대 어려운 게임, 외로운 게임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시간입니다. 좀 이따 공시와 또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주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현명한 주식 투자의 길을 안내하는 투자 등대 알아야 본다 공시 토크. 이번 주 눈에 띄는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재밌는 공시들이 좀 나왔는데 KT가 나온 공시인데요. 주식에서 이런 공시도 있더라라는 부분인데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어서 두 개 좀 공통적으로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한 주당 가액의 주식을 소각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자, 주식을 소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긍정과 부정에 저는 긍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없앴다라는 얘기잖아요. 10주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10주에 10원을 하면 주당 가치는 1원입니다. 근데 5주 그냥 시장에 소각시켰어요. 없앴습니다. 그러면 5주에 주당 10원의 가치는 10원의 5주의 가치는 2원이죠. 그러니까 줄인 만큼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매력적이다. 주가가 그것이 반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수의 감소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T의 주식 소각 결정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런 모습 좀 보여줍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상승을 못하고 그다음에 좀 소외받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YMC라는 종목도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네, 주식 소각 결정을 하니까 시장에 또 반응을 했습니다. 한 32억 규모 정도의 주식 소각을 했는데 시총이 1248억인데 어쨌든 주식 소각 결정을 하면서 주식이 상승을 하는 효과를 봤죠. 큰 종목들의 소각보다는 또 작은 종목들의 소각은 굉장히 큰 부분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오늘 투자 포인트, 공식 투자 포인트는 주식 소각 결정은 긍정과 부정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긍정이다라는 단어를 드리겠고요. 주가가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큰 종목과 작은 종목 중에는 작은 종목, 특히 작은 종목에서 많은 양의 주식 소각을 결정하고 앞으로 기대 모멘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공시의 오늘 핵심 포인트 주식 소각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신 시간인데요. 수익 포착 관심주 공개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서 좀 순환매를 기대해 보면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세포치료제 및 세포치료제 기반 화상치료제 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라는 건 세포가 이렇게 증식하고 이런 부분이죠. 부채비율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부채비율 높은 종목들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 게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특히 단기 차입금의 부채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 한 1100% 정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 측에서 굉장히 재무 구조가 좀 단단한 흐름이고요. 청산가치 대비도 3배 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두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 상황으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횡보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포인트는 12,400원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면 14,800원. 여기 좀 이탈할 때 좀 악성 매물이 좀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14,8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크게 부담 없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에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전략한다고 가지신다 하더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웬만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혹은 의료기기 쪽으로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환매적으로 제가 엔터도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떠한 차원에서 접근 방식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쪽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요.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한과학.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회사가 국내 최대 실험기기 전문가 서비스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실험기기들을 만들면서 어쨌든 제약바이오와 함께 엮여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을 제가 계속해서 많이 보는 것은 이자 비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채가 한 40% 이하, 부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한 900% 정도 이상. 그다음에 PBR, 청산가치 대비 2배 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적인 메리트는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꿈만 갖고 사느냐 아니면 수치를 맞춰가느냐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치도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활동현금으로 둘 다 흑자 지속이라는 부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오랫동안 행보하는 기업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리스크할 때 이렇게 바닥 구간 안에서 다시 재반등 그리고 재기대감 이런 종목들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한 7,300원 부근, 그러니까 121선을 넘겨서 매수하는 건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7,300원 정도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약 20-3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한 9,000원 정도 자리 좀 보시면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 시장에서 저점 이탈을 시 좀 대응하는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7,300원, 목표가 9,000원, 또 손절가 6,000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곁에 항상 우리 베스트스탁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또 문자 샵3772 황주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과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응원합니다. 주식하시면서 항상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